네, 가져가십시오. 저의 종목. 네, 7종목 한 주씩 여러분께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네, 태웅로직스. 정말 추억의 이름들 막 새록 생각이 나네요. 동일공호벨트 등등 해서 싼 주식만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네, 한번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링크 누르시면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나는 그런 건 잘 안 믿는데 복주식은 잘 모르는데 복돈이라는 거 있는 것 같더라. 복돈. 복돈. 그때 고돈이 기하가 돼서 잘 되는. 이번이 그 복주식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네, 복주식 여러분의 계좌에 복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아니 뭐 엄청 뭐 힘들게 공모하실 필요 뭐 있어요? 그 공모해봐야 겨우 한 주 받는데 복주식 한 주 받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공짜잖아. Why not? 네. 아니 그러니까 공짜로 드린다니까 그 안에 뭐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나 봐. 그 정도로 영악하진 않아요 저희가. 네,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아침 또 박병창 부장님 모시고 시장 이야기 좀 들어봐야죠.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박 부장님과 함께하는 마켓 인사이드. 일단 어제 미국 시장 마감부터 한번 볼까요? 네, 어제 아침에는 이제 그 전날에 급등을 했잖아요. 그래서 매물이 나와서 아침에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네, 약 1시간 후에 곧바로 반등하기 시작해서 나스닥 1%, 다우 1%, S&P 500이 1.2% 추가적으로 반등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승의 탄력이 조금 이제 생기는 그런 부분이고요. 어제 가장 중요한 뉴스는 2분기 GDP 속보치가 발표됐는데 마이너스 0.9% 연율 나왔습니다. 지난 1분기 1.6%였고요. 마이너스. 그래서 2분기 연속 마이너스라서 이게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테크니컬 경기 침체에 들어가지 않았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발표 나오자마자 바이든 대통령, 옐런, 파월 의장 모두 다 나와서 지금 진화의 코멘트를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 수치는 이렇게 나왔지만 지금 고용이나 소비나 이런 걸 봐서는 경기 침체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전미경제연구소에서 나오는 자료들을 좀 더 보고 거기서 발표가 돼야 되지 시장이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경기 침체로 들어갔다고 보지는 말자. 이런 진화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반등을 좀 해내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요. 네. GDP 속보치가 이제 역성장으로 나오다 보니까 국채 수익률이 하락했어요. 지금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2.67%입니다. 정말 많이 내려왔죠. 2년 만기가 2.86%고요. 이제 이렇게 이제 국채 수익률이 많이 내려가는 것은 금리 인상 속도가 조절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을 한 것이고, 그리고 경기 둔화를 반영하면서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지원법이 하원도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 서명만 남아서 지금 통과가 지금 이제 임박해 있고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공을 들였던 기후재정 통과 재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기대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규모는 축소됐습니다. 이거 좀 더 자세히 좀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종목들의 실적 발표를 지금 계속하고 있죠. 제가 어제 메타 실적 발표가 나쁘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상승했다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게 약간 오류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메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메타는 매출 감소 YOY로 처음으로 매출이 감소했다고 하면서 어제 5.2% 하락했고요. 매출이 감소했어요? 예. 그리고 주요 종목 중에서는 장이 끝나고 실적 발표를 많이 했습니다. 애플이 장이 끝나고 나서 호실적 발표를 해서 지금 시간에서 3.5% 상승하고 있고요. 아마존도 호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엄청나게 오르는데? 시간에서 12% 이상, 거의 13%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요. 아마존. 반면에 인텔은 실적 악화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간에서 약 8.5%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지금 요번에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보면서 어떤 기업들이 그리고 어떤 섹터들이 경기 둔화나 경기 침체를 반영하면서도 잘 버티고 이익이 감익되지 않았는지, 또 어떤 쪽은 영향을 많이 받는지를 바라보면서 향후의 섹터나 종목에 이제 참고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에 발표를 한 거고요. 시간에서 지금 거래되는 것은 그 이후에 우리 시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아마도 보면 어제도 우리 시장에서는 IT 쪽이 좀 약했어요. 근데 그쪽이 상대적으로 좀 약하고 다른 쪽으로 좀 올라가는 그런 특징을 좀 보였습니다. 연속해서 상승을 하면서 지금 이제 7월에 이제 미국은 오늘 하루 남았지만 우리 이제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네. 전반적으로는 7월에 좀 변화가 생기면서 상승하면서 마감하는 그런 7월을 좀 보내고 있습니다. 월로 보면 조금 이제 오르는 거죠?
조금이 아니 꽤 올랐죠. 지금 꽤 올랐어요? 퍼센트지는 안 맞는데요. 예, 올라왔습니다. 그렇습니까? 양봉을 좀 키우면서 마감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조금 약한데요. 어제 어떤 느낌이셨어요? 어제 좀 아쉽다 이런 느낌이 좀 아쉽다가 아니라 죄책감이 들었지. 내가 아유 이 이비방정이지. 그런 거 아니에요? 아쉽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예, 죄송합니다. 죄송하다 말씀드렸잖아요. 예. 4%나 오르고 막 그랬는데 어제 우리 시장 코스피가 0.8%, 코스닥은 0.3%.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말이에요. 여전히 이제 매물이 있고요. 그리고 거래량이 늘지 않고 있습니다. 아침에 한 1% 갭상승 시작했는데 추가 매수가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쉽다 표현을 드리고 있는데요. 어제 개인들의 매도도 있었지만 어제 이렇게 보시면 금융투자가 소폭 매수를 했고요. 나머지 전 기관이 다 매도를 했어요. 기관들의 매도는 지금 분위기가 약간 반등을 하고 있는데 왜 매도를 하느냐? 그럼 반등에 매도를 하려고 하느냐라도 있지만 지금 어제부터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은 이제 월말 매도가 좀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차별화되면서 어떤 종목은 또 매수가 들어오고 어떤 종목은 매도가 나오고 좀 그러고 있습니다. 어제 가장 많이 상승했던 종목들 시가총액 상위 위주로 보면 LG화학, LG에너솔루션, 삼성 SDI, 포스코케미칼, 하나솔루션 이렇거든요. 네. 명확합니다. 2차 전지와 신재생에너지 이렇게 어제 상승을 좀 했고요. 신재생에너지 중에서 2차 전지도 거의 들어가 있지만 태양광, 알루미늄, 풍력이 어제 굉장히 좋았어요. 맞습니다. 이것은 바이든 재정 예산 통과 기대로 상승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뭐 우리나라에서 꽤 인지도 있는 분이 뭐 이 반도체 쪽에 애널리스트 분이 SK 하이닉스 타겟 프라이스 하향 보고서가 어저께 있었어요. 네. 예, 그래서 어제 반도체와 전기전자는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그런 특징을 좀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반도체이든 어떻든 간에 IT든 간에 전반적으로 이제 환율이 떨어지면서 외국인이 들어오는 구간에서는 그렇게 약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강하게 들어오지는 아직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여기 환율에서 환율이 지금 1,300원 아래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동향을 좀 더 살펴보면서 외국인들이 네. 조금만 힘을 붙여주면 시장을 좀 더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네. 좀 하고 있습니다. 한화솔루션은 조금 뭐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특정 종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제 한 20% 정도 올랐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왜 올랐느냐? 결국 이제 태양광 관련해서 이제 생각보다 매출이라든지 이익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서프라이즈 나온 거 오케이 좋다 이겁니다. 하지만 하나솔루션이 가장 매출 포션이 높은 게 뭐냐면 태양광 이쪽이 아닙니다. 태양광이 집중되는 회사도 아니고 심지어는 뭐 백화점 등등도 갖고 있단 말이죠. 굉장히 사업 분야가 다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야의 어떤 그 잘 나온 그 매출을 보고 이렇게 가격이 이제 높게 올라간 거 따라가는 거 이런 투자들은 좀 조심해야 된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이렇게 저 주제에서 딱 그때 딱 해줘. 그러니까 저쪽에 있는 거를 말하기 위해서 갖고 오지 말고. 제가 알고 있는 거 하나솔루션 하나인데요. 이게 그 충청기업이라고 홍보하는 거예요? 응? 충청이라고 하는 게 어제 이제 막 올랐는데 따라가는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한 약간의 지역색 있어. 아니에요. 아니 언급하는 거 약간 대전 뭐 그렇진 않습니다. 계룡건설 화이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예, 매크로 전반적인 시장 보면은 일단 7월에 이번 주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FOMC 마무리되었고요.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시장의 반응은 상승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것은 이제 금리 인상은 이제 피크아웃에 대해서 시장을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8월에 발표될 CPI, 7월 CPI 둔화에 대해서 기대를 하면서 이제 시장은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조금 더 추가적으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이고요. 기업 실적 발표와 가이던스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은 향후에 경기 둔화에 대비하는 것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지금 기업 실적 가이던스 나올 때 이런 워딩을 합니다. 생산 감축, 재고 정리, 고용 감원, 비용 축소 이런 워딩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소비가 둔화될 것에 대해서 이제 대비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요 워딩을 설명드리면서 그 빨간 것으로 쓴 부분들을 우리 직접 투자에서는 염두에 둬야 된다. 요걸 강조하기 위해서 건데요. 뭐냐면 모두 다들 이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소비가 둔화되는 환경 속에서 감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들은 확실하게 차별화가 된다.
지금 오늘만 보더라도 지금 인텔은 지금 떨어지고 있고 지금 시간에서 많이 떨어지고 있고 네. 아마존은 막 급등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네,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날 것이고 우리 시장도 종목별로 굉장히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우리 시장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환율이 소폭 하향 안정화 되었기 때문에 지수가 안정되고 그리고 추가적인 반등을 기대하는 그런 제 심리가 훨씬 더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반등을 할 때 섹터별 종목별로 차별화로 진행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다 알고 있습니다. 시장이 하락을 할 때는 거의 대부분의 종목이 같이 하락을 하고 올라올 때는 차별화되면서 같이 올라오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포트폴리오라고 하면서 뭐 계란을 한 방울에 담지 말아서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잖아요. 근데 주식으로만 전부 다 구성한 것은 마음은 좀 편할지 모르지만 아까 제가 인버스도 같이 말씀드렸지만 인버스하고 삼성전자 주식하고 같이 가고 있을 때 나는 뭔가 좀 해지를 해놨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수익과 연결되느냐 꼭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서로 상반되게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 경우에는 아래로 내려갈 때 심리적으로 좀 편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것으로 인해서 내 마이너스 하락률이 좀 작아지거나 또는 올라갈 때는 시장은 올라가는데 나는 만약에 마이너스가 났다면 복구의 그 속도가 굉장히 늦고 그거는 낮을 수 있어요. 그래서 차별화가 진행된다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네. 시장을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슈들 좀 살펴볼까요?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뭐 2분기 GDP 속보치 나온 거 여러분 오늘 가장 큰 뉴스입니다. 근데 그 안의 내용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자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수출이 증가했고요. 개인 소비 지출 증가했는데 증가율은 소폭 감소했습니다. 요게 그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입은 여기 지금 오타인데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수입은 감소했고 주택 투자 경기도 줄어들었고요. 제일 많이 감소한 데는 제조업 투자가 가장 큰 폭으로 그러니까 감소했어요. 바이든이 계속 한국한테 네. 와줘 그러는 거구만. 예, 그렇습니다. 돈이 막 예. 그런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향후에 우리가 어디 쪽에서 투자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좀 이렇게 팁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이게 보시면요, 지금 제조업 투자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것은 생산이 큰 폭으로 감소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소비가 탄탄하다고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데 소비의 증가율이 감소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이든 대통령, 옐런, 파월 의장이 계속 얘기하는 탄탄한 고용과 소비 이것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고 반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지금은 그렇지만 이후에 흘러갈수록 지금 기업들이 지금 하는 행위를 보면 준비하는 대비하는 것들을 보면 향후에는 결국은 제조업 투자의 큰 폭 감소는 소비가 감소되고 그리고 고용도 안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수순으로 가고 있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근데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그게 큰 폭으로 충격을 많이 줄 것이냐 아니면 또 약간 내려왔다가 잘 또 극복하고 다시 터닝할 수 있느냐 이런 구간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계속 주장하는 게 전미경제연구소에서는 소득, 지출, 고용, 생산 등 종합적 경제 지표로 판단하니 지금 경기 침체라고 섣불리 얘기하지 말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참고로 뭐 수식 하나 가져왔는데 GDP 성장률 이제 C 플러스 I 플러스 G 플러스 넷 익스포트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지금 얘기할 때 C는 개인 소비 지출이거든요. C가 소비. 예, 소비인데 이게 늘어나는 증가율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줄어들 개연성이 있어요, C가요. 네. 그다음에 I는 기업들의 투자예요. 기업들의 투자가 큰 네. 폭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네. 그럼 C하고 I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넷 익스포트는 조금 늘었어요. 그러면 앞으로 뭘 할 거냐? G를 늘려야겠죠. G는 뭐예요? 정부 지출이요. 아, 정부 정부 지출. 지출.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바이든이 경기부양 정책, 인프라 정책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정책적 것을 계속 하려고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중국은요 아주 명확하게 이걸 조절합니다. 어느 한쪽에 내려가면 어느 한쪽을 올리고 이런 식으로 많이 조절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전반적으로 정책적으로 분명히 이것을 따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는 지금 경기 침체 얘기를 하고 있고 둔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 부양을 위한 뭐 금리 정책이나 이런 정책은 그대로 갈 것이고 그 와중에 이것을 깊게 뭐 경기 침체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들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고 있고 그것이 어느 쪽에 정책이 나오는가가 아마 시장에서 큰 화두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그 우리나라에서도 친재생 에너지가 지금 굉장히 좋았고요. 어제 미국 시장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그것은 바이든 대통령의 기후 정책 예산 통과가 기대된다는 건데 이게 반대를 조만친 상원 의원이 계속 반대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규모를 축소하면서 합의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8월이나 9월 중에 최종 통과가 기대된다 얘기를 하고 있고 주마친 상원 의원이 이제 규모 줄이면 합의하겠다 이렇게까지 지금 진행이 된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5,550억 불에서 3,690억 불로 이제 줄인다고 하는데 그래도 규모 자체가 굉장히 큰 규모이기 때문에 기대를 한다. 그래서 미국 시장도 상승을 했고 우리 시장도 여기에 연관되어 갖고 신재생 에너지가 상승하는 그런 특징을 좀 보였습니다. 조 바이든, 조맨친. 그리고 LG에너솔루션 뭐 가장 핫하고 지금 시가총액 2위니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 종목을 얘기하기보다도요. 네. 얘기를 하는 건데 이번 2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좀 부진했어요. 근데 주가는 계속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런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요번에 부진했지만 YOY로 계속 전년 동기비로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작년 동기 2분기에는요 로열티가 1조 원이 있었어요. 그걸 포함했었거든요. 그걸 제외하면은 작년 네. 대비 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오버행 이슈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해소가 되면서 일부의 매물이 나왔어요. 아침에 마이너스 2% 3%가 빠졌다가 다시 반등을 해요. 그건 매물이 나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것을 장중에 소화하는 모습이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컨퍼런스 콜에서는 올해 가이던스를 19.2조에서 22조로 상향했습니다. 네. 대부분 다 낮추잖아요. 얘는 지금 상향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상향의 이유를 7월 말서부터 강한 실적의 상승을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테슬라 양이 30% 증가할 것이다. 전사 매출의 20% 정도가 원통형 배터리인데 거기서 호조로 인해서 하반기에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배경이 돼서 올라갔고요. 그래서 어제 2차 전지의 배터리와 소재가 굉장히 강했던 그런 특징을 좀 보였습니다. 네. 어제 저녁에 저희가 참 그 저녁 방송에서 배터리 관련돼서 네. 아주 또 심도 깊게 살펴봤거든요. 특히 이제 뭐 폐배터리 재활용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배터리 3사 이 셀 업체들의 네. 전망에 대해서 또 잘 분석을 해놨으니까 혹시 2차 전지 투자하시는 분들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에는 반도체, 그 전에는 반도체와 바이오가 시가총액이 제일 높았고 가장 화두였어요. 그 다음에 들어온 게 소위 그 플랫폼 회사들이 이제 시가총액이 높았고요. 그런데 지금은 전기차와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는 배터리와 배터리 소재 부품들이 굉장히 시가총액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 정도의 비중이 생겼고 그럴 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좀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 중에 이어서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향후의 소비 둔화로 인해서 감익을 예상하면서 감축하는 게 많잖아요. 그런 섹터들이, 산업들이요. 근데 어떤 것이 그러냐면요. 지금 미국의 이번 실적 발표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그 소비가 약간씩 이제 줄어들고 있는데 그 소비에서 필수 소비재가 아닌 다른 소비들이 좀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익이 되지 않은 기업들은 확실하게 소비가 있는 그런 기업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지금 아마존 얘기하고 애플 얘기하고 이제 그렇게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보면은 이 전기차 쪽이나 배터리 쪽은 이걸 지금 가이던스가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얘네들은요. 그것은 확실하게 차별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데를 찾자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뭐 지금 계속 배터리만 얘기하고 차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런 쪽이 어느 쪽이 있냐면은 저런 데도 있죠. 뭐 공장 자동화, 로봇 이런 데도 지금 성장하고 있고 이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찾을 필요가 있다. 이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 내용을 가지고 온 겁니다. 네. 오늘은 좀 내용을 몇 가지 안 가져와서 제가 다음 주에 오프라인 세미나가 있잖아요. 저기 예. 코엑스에서. 예, 그래서 제가 PPT 박 부장님 저 오후에 오시죠. 오후에. 예, 그래서 PPT 자료를 열심히 만들고 있어요. 예. 좀 이미지화해서 PPT. 아니,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때는 강의 주제가 저 일상적으로 유튜브나 이런 데 하는 거랑 전혀 다른 거죠? 그렇죠. 그 개런티 해주셔야 됩니다. 예, 실전 투자의 개념으로 하는 거죠. 예, 네. 그런데 이제 PPT 자료를 만드는데 그 중에서 몇 개만 그래도 우리 3프로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오늘 금요일이고 그래서 몇 개만 한번 가져와 왔습니다. 네. 네. 근데 이거는 제가 꼭 설명을 이렇게 드리기보다도 이거 지금 다운로드 받으시잖아요. 한 번쯤 쭉 한번 보세요. 그러면 아마 웃으시기도 하고 그리고 고민거리도 되고 그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화면은요. 이거 뭐 많이 보는 겁니다. 많이 심리학 책에서 많이 보는 건데 주가의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 투자자들의 심리의 변화라는 거잖아요. 정프로님 지금 어디쯤 계십니까? 이건 자, 근데 시장도 보겠습니다. 시장이지만 자기가 어떤 주식 갖고 있냐가 다르거든요. 아니 한번 말해봐 어디야? 주가와 매수 가격 보겠습니다. 낙관으로 시작해서 흥분하고 기쁨, 네. 그다음에 탐욕까지 갔다가 걱정이 시작되고 불안하다가 두려움, 절망, 공포, 포기, 우울, 기대, 다시 안도하는 이런 사이클에서 저는 지금
약간 오른쪽 맨 끝에쯤에 네. 기대쯤에 와 있어요. 되게 긍정적이시네요. 나도 그런 것 같아. 저기 정프로가 한 2달 전, 네. 2달 그때는 전에는 포기지. 포기 네, 상태에다가 맞습니다. 네. 그 저기 없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네. 감량, 체중 감량. 저게 이제 심리적이거든. 그때 우울이죠. 그때 우울이었죠. 그럼 그때. 우울과 감량. 예. 예, 그걸 통과했어. 예, 이제 기대입니다. 내가 볼 때 그걸 통과해서 포기 아니야? 왜 포기해요? 이제 다시 기대죠. 다시 시작인데. 예. 전체 시장의 군중의 심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움직임이 분명히 연관되어 있고요. 개별적으로 내가 어떤 주식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러한 심리의 상태에 의해서 내 행동이 이루어집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생각이 있고 아마 여러분 모두 어디쯤에 있냐는 다 다르실 거예요. 다 다르실 건데 이런 흐름의 주가 흐름이 있다라는 거고 또 반대로 역으로 생각해 보면 내 심리가 어떤 상태냐라는 것은 지금 주가가 어디에 와 있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좀 가늠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은 이것도 그냥 여러분들이 보세요. 경기가 좋지 않고 거품이 붕괴되면 통화 신용평가하고 그럼 경기 회복되고 이거 일반적으로 다 아는 거지 않습니까? 낙관하고 투기적 확장되고 과열되고 다시 긴축하고 이게 그냥 맴돌면서 수십 년간 그냥 자본주의 주시장은 계속 그랬던 거거든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쯤 와 있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시황이 굉장히 복잡한 매크로 지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거 하나하나 다 신경 쓰다 보면은 어떤 분은 위로 레버리지 사고 어떤 분은 인버스 레버리지 사고 뭐 이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짚어보시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한번 이렇게 타이핑을 해봤습니다. 내용을. 그냥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의 내용들이 쭉 있었고요. 그 밑에 쭉 보시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의 내용들이 쭉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경기 침체의 내용들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것의 진행 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빨간 것으로 써놨거든요. 금리 인상을 하면 소비 감소가 되고 생산 감소로 인해서 고용 감소가 되고 또 다시 소비 감소가 되고 그래서 소비 감소는 기업이익의 전망이 하향되고 그것은 생산 감소와 고용 감소가 된다. 이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여기서 그 다음에 내년에 얘기하는 좀 안 좋게 얘기 많이 걱정 많이 하시는 분들은 시스템 위기까지 갈 거다. 경기 침체의 강도가 세져서 그걸로 갈 거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은 이 상태까지는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어느 정도의 강도로 가느냐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스스로도 다 어느 정도 가늠은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하십사 요 자료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네. 하나가 더 있나요? 요 마지막은요. 그러면 어떤 섹터, 어떤 종목을 할 것이냐. 제가 아까 좀 전에 LG에너솔루션 하면서 이 설명을 좀 드린 건데요. 이런 거지 않습니까? 지금 기업들의 생산을 줄인다는 것은 소비가 둔화될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파월 의장이나 옐런 장관이나 모두 다 얘기하는 건 임금이나 고용이나 이런 걸 봐서는 문제 없을 거다라고 하는데 생산을 줄이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결국은 좋지 않을 거다라는 쪽으로 지금 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시황하면서 그렇게 설명드렸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러한 시황관 속에서 뭘 해야 되느냐? 확실한 소비로 생산 감축이 없는 섹터 그리고 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섹터 그런 섹터에 있는 종목들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좀 어떤 섹터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러면 이게 아닌 다른 쪽에 그러면 한 축은 또 뭐냐? 그것은 어떤 상황이든 간에 사회의 구조적 변화로 인해서 결국은 성장하는 섹터에 이렇게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 섹터들은 부침이 있겠지만 결국은 성장의 사회 변화의 구조적 변화에 따라서 연동하면 성장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섹터에 있는 것들은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아까 좀 말씀드렸던 뭐 AI 로봇이라든지 공장 자동화라든지 이런 거는 계속 성장하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이런 섹터에 있을 수 있겠죠. 제가 지금 두 가지 정도만 얘기를 드렸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섹터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섹터들은 이게 지금 경기 둔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익이 줄어들지 않아요. 그래서 시장이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지만 조금만 안정화돼서 올라오는 그런 섹터들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사실 각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들이 얘기하는 거는 스몰캡이나 애널리스트들은 전체적인 매크로 시황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지만 기업 위주로 많이 보기 때문에 이거 위주로 많이 볼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직접 투자에서는 양쪽을 다 봐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두 가지를 한번 보여드렸고요. 다운로드 한 다음에 한 번쯤은 눈 감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 것인지 본인의 어떤 시황관을 좀 정립할 수 있지 않을까 박 생각합니다. 부장님은 어떤 상태십니까? 어떤 거요? 아까 심리요? 네. 저는 사실은 별로 이게 심리 기복이 별로 없어서 덤덤이죠, 덤덤. 예, 전 좀 덤덤. 나도 사실 예. 뭐 썩 좋은 건 아닌 것 같아. 흥분은 아니고 기쁨은 전혀 아니고 네.
탐욕도 거의 아닌 것 같고요. 네. 두려움은 아닌 것 같아. 저도 두려움이나 탐욕 그런 거보다도요. 절망은 아니고. 그냥 저는 기분이 좋다 나쁘다는 그런 것 같아요. 기분 안 좋아. 기분 안 좋아요. 기분 안 좋은 게 뭐 주가 전망 때문에 안 좋다기보다는 자금의 현상이 기분이 안 좋은 예, 거지. 맞습니다. 네? 답답하다. 예. 네, 네. 답답. 네. 답답 정도가 된 거야. 답답. 답답으로 갑니다. 네. 정프로는 기대. 네. 답답 혹은 깝깝. 네. 곧 갈 것 같다는 기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응원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분노가 추가돼야 된다는데 분노? 아 분노가 없네 그러고 보니까. 분노가 없네. 네. 자, 그럼 오늘 박병창 부장님과 요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박병창 부장님 8월 4일 목요일이죠. 예, 어디요? 목요일 코엑스 네, 그랜드 볼룸. 네, 거기에서 또 오프라인으로 아주 우리 확실하게 잘 좀 준비해 주세요. 네. 예, 알겠습니다. 최고의 강의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수강하시는 분들 많이 또 도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전자신문과 3프로TV가 투자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향후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 하락장에서 매매하는 방법과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영상 하단 유튜브 커뮤니티를 확인해 주세요.